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또 이번 주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거래일이 또 끝났는데요. 오늘을 정리해보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해보는 그러한 찐시황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또 절친이시고 저희 단짝이시죠. 우리 레몬 리서치의 이상희 비사님 이 옆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2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네. 네네. 팀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네네. 제가 뭐 개장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는 식구들이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네네. 네, 저를 약간 멀리 하시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눈을 보니까 좀 2주 전보다 조금 피곤해. 좀 피곤해 보이나요? 네네. 좀 약간. 네네. 저도 컨디션이 뭐 그렇게 100%뭐 항상 100%일 때는 잘 없지만 네네네. 그 영향인지 왜냐면 감기 바이러스가 계속 돌아다니까요 집안에 그죠? 그렇죠. 예,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그 경남제약에 레모나 그러게요. 레모나 네. 주신 거 제가 감사히 제가 마치고 잘 먹고 네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별일 없으셨다니까 2주 동안 다행이고요. 오늘 시장도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죠? 월요일 네네. 주 초반인데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내 뭐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만 잠깐 한번 보면 네네. 외국인들이 한 236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하면 236억 정도 매도했고 그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다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로 다 끝났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 특히나 사모펀드가 한 300억 가깝게 이렇게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재미없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에 좀 공백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도 좀 별로고 그죠. 그다음에 뭐죠 또 2차 전지 네. 원래 좀 2차 전지가 좀 셌었는데 요즘은 또 조금 쉬어가는 그림 거기에다가 자동차까지 네. 조금 모멘텀이 좀 부족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흐름인 것 같고 코스닥까지만 보고 제가 이제 우리 또 이사님한테 그 다음 시장을 한번 좀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오늘은 300억 매도가 나왔네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특히 미국 증시가 한 3, 4일 연속으로 계속 빠진 것에 비하면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나마 조금 코스피랑 다른 점은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험이 한 3억, 투신이 82억, 연기금, 사모펀드가 1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코스닥 내에서는 좀 미디어 컨텐츠 업종, 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엔터, 그죠? 그 다음에 뭐 XR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좀 테마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강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수급부터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고 우리 이사님은 오늘 또 시장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뭐 계속해서 재미가 없다. 네, 그리고 수급 진짜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낙폭이 조금 뭐 크진 않았지만 기타 금융만 빼고는 모든 기관 여러 주체들이 샀네 그죠? 매수를 했다는 게 그래서 사모펀드랑 연기금도 100억 원 이상 매수한 것도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1,600개가 넘네요. 지난번에도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를 잘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좀 많은 상황인가요? 1,600 한 30개?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하락 종목 수가 1,800개가 넘었고 또 목요일 날에도 1,50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하락하진 않고 크게 상승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좀 많다 보니 투심은 조금 뭐 약한 게 좀 지속되는 것 같고 오늘 시장만 보면 진짜 뭐 연말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벌써부터? 네, 고객 예탁금도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인 것 같아요. 45조 원. 그래서 오늘이 뭐 올해 한국 시장의 나페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일부터 시장 들어가도 뭐 그럴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재미는 없는데 종목 차별화도 좀 크고 좀 그렇다.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좀 또 이사님의 오늘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 방금 이제 우리 그 뭐죠? 예탁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우리 이거 거래대금도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정도까지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니까, 그죠? 네. 이거를 보면 거래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금요일 날은 그래도 살짝 회복 하락했는데, 코스닥도 보시면 4조 원대로 지금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레벨 자체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소강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금투세라든지 대주주 이 양도세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영향을 시장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나,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5조가 안 되네요. 아, 코스피가 오늘. 코스피가. 그러니까요.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그 지난주에 펀드 플로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살짝 관망하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오늘 밤에 미국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핑계를 좀 댈 게 만기일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네네, 그런 핑계를 좀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면 내일 우리가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버린다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거를 거의 반영을 안 했잖아요. 오늘 사실 거의. 그래서 내일까지 그 부분 만약에 같이 반영해버리면 이게 조금 더 큰 폭의 조정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10억인가요? 우리가 10억 정도죠. 근데 지금 뭐 뭐가 30억이니 뭐 50억이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규모가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팔아야 되는 허들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좀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있고 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의 기준으로 끝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금액 결정이 나봐야지, 그죠? 그 부분은 알 수 있을 거다. 어쨌든 이 연말의 마지막 한 2주 동안에 과거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작년에도 보시면 연말에 배당 나기 요 날이었죠. 작년에는. 그쵸. 29일이 배당 날 전날까지는 계속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코스피에도 나타났고, 여기가 이제 배당 낙이니까 배당 낙 전에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이사님 주위에 계시는 지인분들은 어떠신지 또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있는 좀 약간 금액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저 한도를 생각해서 좀 매도를 하는 분들이 이미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원래대로 10억으로 결정이 나버린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남아있는 요 배당 낙 전까지 또 나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나와야죠. 그죠? 나와야죠. 그러니까 요 규모가 좀 많이 상향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대주주 한도를 마지막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금액이 다음 주 배당 낙까지, 이번 해는 작년과 달리 28일이 배당 낙인 걸로 제가. 맞습니다. 그죠. 저도 요거 그냥 제가 작년하고 똑같겠지라고 착각했다가, 저도 다시 이제 그 우리 채팅창에서 가족분들이 올려주셔서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요때까지는 이 금액 한도에 따라서 좀 시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원래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들은 적어도 27일, 그죠? 27일 정도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주로 매도할 가능성이 배당 낙 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지금 살 게 아니라 한 요때쯤 가서 한번 27일 정도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그때 수급적인 이슈로 좀 빠져주면, 똘똘한 종목이 만약에 덩달아서 빠져주면 그때가 뭐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정도. 뭐 단기적인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은 사야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로만, 다른 특별한 뭐 노이즈가 없이, 그죠? 펀더멘탈은 별 이상이 없는데, 단지 대주주 관련해서 이 뭐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이라면 12월 27일 정도가 저가에 한번 사볼 수 있는 타이밍상으로, 그냥 기간적으로 뭐 그렇지 않을까 정도 한번 오늘 장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네요. 자, 그 정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 오늘 시장 뭐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오늘 찐시장에서 좀 요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 한번 이야기 잠깐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내년이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또 미국 선거가 있죠. 올해 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1950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70년 이상 네. 이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결론은 그거죠. 집권 3년 차에는 네. 지지율 방어하기 위해서 집권당이 안정적인 정책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죠? 네네 미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4년 주기다 보니까 올해가 여긴 거죠. 2022년이 2년 차고 네. 여기가 이제 3년 차고 근데 3년 차가 이제 내년인 거죠. 23년.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2년 차 때보다 3년 차 때가 좀 좋았구나. 괜찮았다. 네. 정책적으로 좀 안정적인 정책을 음.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요. 뭐 오바마도 그렇고 네. 이게 뭐 70년대 이제 자료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3년 차에는 조금 뭐 정책에 있어서는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 네네. 라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3년 차나 4년 차 때 1분기나 2분기 때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다는 거. 근데 꼭 이게 뭐 반드시 뭐 이번에 뭐 내년, 내후년에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요런 흐름은 있었다는 네. 것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뭐 다음 달 이제 코앞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금통 일정도 이미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도 있죠. 네, 13일에 금요일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이 있고 그래서 3, 6, 9, 12는 이제 금융 안정회의고 네. 이 네 개를 빼고는 이제 모두 이제 금통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일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1월 달에는 13일, 1월 중순에 있고 2월 달에는 말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홀수 달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홀수 달에는 좀 이렇게 말에 있고 뭐 그렇게도 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쵸. 중순에 있고 그리고 요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모든 글로벌 IB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글로벌 IB들이 내년에 중국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분기에는 조금 뭐 주춤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 이제 봉쇄 때문에도 최근에 뭐 사망자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쵸. 그래서 1분기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좀 2분기 터 해서는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내수도 그렇고 이제 뭐 경제 부양책 할 거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내년에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전망 데이터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년은 진짜 뭐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보다는 뭐 아시아 쪽, 뭐 중국이나 대만, 한국이 좀 상승률이 좋지 않을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중국은 참 내년 투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요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좀 내년도도 참 시장에서 보니까 오늘 저도 이제 그 오전에 이제 8.15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방송 때문에 그쵸. 외부에 월요일날. 이렇게 이제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대부분 오늘은 특히 제가 이제 오전에 방송을 하나 했던 게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분석하는 리서치 분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분의 시각을 들어보니까 월가의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은행들, IB들,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다 내년에 상저하고를 보고 있다. 네, 거의 한국도 그렇잖아요. 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상저하고 이야기가 나올 때가 항상 이유는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왜냐하면 이제 이 분위기를 더 계속 안 좋게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좀 안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좋으면 상고하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여의도에서 한테 연말에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내년도를 상저하고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분은 어떻게 보신대요? 어떤 분이요? 그 만나신 마찬가지로 그분도요? 그분도 시각을 그렇게 있길래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리서치에서 다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항상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상저하고라고 하면 오히려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더 많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요? 열의 아홉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 반짝 상승세가 나왔다가 오히려 네. 하반기에 좀 쉴 수도 있겠는데요라는. 그럼 상고, 네, 하죠. 중중, 하여튼 뭐 그럴 수도. 네, 상고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반기에 살짝 반등하는 게 세게 네네. 한번 왔다가 뭐 주춤하든지 네네. 아니면 유지되든지 빠지든지 뭐 네네. 그렇게 될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국 이제 조금 전에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쨌든 중국이 지금 오늘은 상해가 뭐 한 1.9% 하락을 네네. 했네요. 네, 뭐 코로나 또 공포 네, 이야기 나오면서 그게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코로나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생기면서 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위드 코로나 가다 보니까 확진자 수 확 늘었다가 네. 또 주춤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됐는데 중국도 그 부분을 잘 좀 견뎌내야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3월에 양회를 좀 전후로 해서 리오프닝으로 계속 간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물가가 중국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그쵸.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뭐 디플레이션 분위기죠. 경제 활동 자체가 별로 네. 없으니까. 근데 3월달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돼서 살아난다면 어쨌든 경제 활동이 살아날 거고 평소에 안 샀던 것도 구매를 좀 할 거고 소비도 좀 이루어질 거고 해외에서 뭐 수입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저는 물가가 조금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이제 경제가 재개되는 기대감으로 좀 괜찮았다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이 뭐 물가와 금리가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만약에 조금 트리거를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중국발 이제 약간 금리 네. 중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 상당히 취약한 나라 중에 워낙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슈가 된다면 오히려 상반기에 잠깐 바짝했다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뒤로 갈수록 조금 중국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그냥 저도 생각만 하고 항상 우리는 항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대응이 또 중요하고. 그렇죠. 예상했던 게 항상 맞지도 않고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그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려놓고 다들 안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상반기 반짝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좋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그래도 찾고 뭐 좋은 분위기 나타날 때 빨리빨리 그때 소개를 해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뭐 또 올라가다가 뭐 중국 이슈로 인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면밀히 계속 내년도에 계속 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이게 중국이 정말 분위기가 좀 험악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이게 좀 지나가려면은 한 2, 3개월, 3, 4개월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정점은 언제냐? 코로나 확진자 진짜 힘들 때. 네. 네, 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1월이 정점이야. 그러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율만 꺾여도 네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투심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1월이 정점이면 그때가 조금 또 우리 또 4분기 실적 발표도 좀 주춤할 수 있고 네. 그럼 1월이 참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네요. 네, 중국이 어쨌든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죠? 내년도에도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잘 그런 뭐 위기를 극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좀 그 미국 증시 아침에 개장 전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포드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포드가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현대차가 신저가를 경신했다가 그나마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아도 지난번에 아주 큰 음봉을 하나 이게 만든 게 12월 13일이었습니다. 12월 13일 날 음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 음봉의 시가를 최대한 빨리 제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회복은 하는 듯 하더니만 오늘 다시 또 이제 음봉을 하나 또 맞으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또 신저가가 약간 된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1위가 현대차고요. 네. 또 네, 기아도 외국인 순매도 3위, 기관의 순매도 2위가 네, 또 기아네요. 네, 그래서 참 그쵸. 이쪽은 네. 자, 이게 이제 포드 주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지금 보시면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포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이 업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그냥 큰 윤곽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200일선이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200일선이 우하향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올라오더라도 거기에서 부딪혀가지고 다시 네. 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부딪히고 11월 달에 이렇게 두 번이나 부딪히고 결국에는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픽업 드럭에 대해서 이제 그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 왜 그렇게 이제 뭐 제대로 생산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라는 그런 우려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어,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포드도 저렇게 빠졌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주들도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시행령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이제 전기차에 한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는 걸로 결정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현기차 뭐 특히 조지아주의 공장을 지금 당장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뭐 조금 재검토하겠다 이런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으름장도 높아 났었는데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동차 쪽 글로벌리 심리 자체가 어쨌든 뭐 고가 소비재인 거잖아요. 이게 돈이 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차 쪽이 오늘도 조금 부진한, 그리고 기아, 현대 뭐 이런 종목들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코스피에서는 대표적으로 좀 아쉬운 그러한 그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코스피에서 이런 덩치 큰 업종이 좀 움직여줘야지만 그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버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연말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기아 말씀하시니까 오늘 기관 수급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수 2위가 곧버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천연가스, 곧버스 또 기관이 순매수 3위고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순매도 또 뭐 3, 4위 또 올려놨기 때문에 진짜 기관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뭔가 좀 수익률 제고할 수 없으면은 일단 조금 일단 정리하고 그런 매매 패턴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기관들이 그래도 이 와중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말에 강했던 종목들이 뭐 저도 아직까지는 좀 미천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한 내년이면 저도 이제 20주년인데 입사 20주년인데 여의도에서 근무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말에 이렇게 좀 강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그 에너지가 연초에도 좀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좀 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가 이제 어쨌든 뭐 배당락 전까지가 움직이는 테마 강한 종목들이 내년도 초에도 화려한 움직임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나 오늘 좀 특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농기계 관련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농기계 관련해서는 수급 몇몇 종목 좋던데 기관 좋죠. 그리고 좋고. 그다음에 그 건설 기계도 사실 최근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매수 강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한번 보면 TYM 같은 경우가 먼저 TYM이 요걸 한번 보면 이렇게 기관의 러브콜. 여기 보시면 TYM이 1등으로 있는데 그 2등이 누구냐면 또 대동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섹터잖아요, 그렇죠? 농기계 관련해서.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0.6%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대동이
시총 대비해서 0.4% 정도를 사면서 오늘 매수 강도 기준으로 저는 매수 강도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종목을 외국인들은 오늘 가장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기관들도 오늘 시총이 0.3%, 0.11% 각각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그러니까 요즘같이 수급이 이렇게 얕은 상황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흔하지 않은데 그렇죠. 이 두 종목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저는 내년도 초에도 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농기계 관련된 테마가 그래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PYM은 기관이 오늘까지 9일째 매수하고 네, 있네요. 계속해서 이제 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연말 연초에 내가 뭘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찾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래도 뭐 이미 좀 말씀을 드렸던 경우긴 한데 그래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이제 이 농기계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른 거는 파는데 이쪽은 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농기계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트랙터 쪽입니다. 트랙터. 네. 네, 저는 사실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네. 근데 요즘에 뭐 농슬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트랙터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보니까 다양한 주변 기기를 장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이렇게 있다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양한 걸 교체를 하면서 붙여가지고 활용도가 참 넓더군요. 저도 잘 몰랐는데 농사 지을 때만 저는 사용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업무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도 참 다양하다. 뭐 대형부터 뭐 중소형까지 해서 그 마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주변 기기를 장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너무 많고 사용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 연수는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교체, 네네. 부품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신제품을 사야 되든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농기계 섹터가 있는 거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작을 하는 데서 사용하는데 건설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나무 들고 지금 나르는 거죠. 건설하는데도 앞에 있는 부분이 달린 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네. 바뀌고 그 다음에 조경 작업할 때 또 다른 거 붙이니까 또 다른 작업할 수 있고 최근에 눈 많이 오는데 네, 제설. 제설까지 이렇게 앞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트랙터의 활용도가 많이 이거도 사실 제가 4가지만 가지고 온 거고 한 8가지, 9가지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가지고 오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안 갖고 오셔도 갖고 오시면은 뭐 세일도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 트랙터는 우리는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네네. 이게 성장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농촌의 인구는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경작지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농촌 인구가 더 감소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경작을 해야 되는 땅의 넓이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 사람이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전에 소의 역할을 했던 트랙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성능 좋은 트랙터가 해외 쪽으로도 또 수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외 쪽으로 우리가 수출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성비가 좋다네요.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트랙터를 사볼 일이 없어서 가성비가 외국의 경쟁사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뭐 고객 친화적으로 블루투스 뭐 충전까지 스마트폰 될 수 있게 농기계에 거기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여름에는 히터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원격 시동부터 해서 내가 작업 위치라든 경로를 내 휴대폰으로 뭐 체크할 수 있는 것까지 텔레매트릭스 기술도 접목한다 이런 내용이 그 TYM IR 북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슬라라는 게 좀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작지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이거는 뭐 몇백 배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더 넓잖아요, 강화라고. 근데 거기에 뭐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다라는 한계가 있고 자동으로 이게 수백 대에 수십 대의 이것들이 알아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기술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연말에 이 농기계를 다시 보는 이유는 원래 농사를 저도 지어본 적은 없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제가 이렇게 뜯어보니까 좋죠. 항상 여기 EQ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다 EQ거든요.
2분기가 매출액이 최고치, 영업이익도 최고치더라고요. 세로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 가로가 영업이익인데 네네. 지금 보시면 2분기가 다 최고치잖아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2분기가 최대 성수기. 2분기보다 조금 더 덜 성수기는 1분기. 예, 그러면 결국에는 상반기가 이 농기계 관련해서 실적이 가장 화려하게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상반기 성수기를 앞두고 지금이 조금 이 얘네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때마침 해외 구보다 같은 이러한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두 개의 회사를 비교했을 때도 제가 12월 12일 날 이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5배 이하였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왔으니까 오늘 네. 주가 올라와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저처럼 아마 매니저들도 애널리스트들한테 세미나를 이런 내용들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콜도 네, 받든지.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시장도 재미없는데 요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네, 올해 주가도 말씀하신 대로 좀 네. 그런 기대감에 2분기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더라고요. 저 원래 사실 연초 이후에 요 종목도 사실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58% 올랐네요. 그러면 이거 매물에 약간 사실 시달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 지금. 연봉이군요. 네, 연봉입니다, 연봉. 네, 작년도 종가 대비해서 올해 현재까지 58% 올랐으면 대주주 관련해서 약간 걱정되시는 분들은 약간 팔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니까 네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시장도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개인들의 대주주 그 회피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이나 그쵸. 기관들이 좀 받쳐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좀 오늘처럼 코스닥의 기관들처럼 들어와줘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까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TIM과 이런 종목들은 200일선 부근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오늘은 다시 이제 올라와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초에 만약 이들이 계속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한 여기 전고점을 3,250원 정도 저는 이제 여기가 저항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좀 시장이 혹시나 매크로 이슈로 좀 흔들릴 때 좀 싸게 만약에 좀 편승을 좀 관심을 두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술적인 저항은 한 3,250원 정도에 있다 정도로 네네. 참고하셔서 뭐 이런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죠. 네. 실적도 되고 수급도 되고 이게 스토리도 되니까. 네. 뭐 뭐 그런 네, 부분에서 삼박자가 갖춰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 연말에 좀 조정을 혹시나 좀 받을 때 관심 있게 한번 볼 만한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혹시 뭐 또 수급 뭐 관련해서나 아니면 뭐 다른 또 특징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 그러면은 일단 반도체 쪽 조금만. 네,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네네. 일단 여기 자료 보시면은 네. IT 모멘텀 분기별로 볼 수 있는 요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1분기에는 이제 OLED, 패시드 투자나 뭐 이렇게 이제 CS 2023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또 시장에서도 또 증권사에서도 관련된 리포트를 좀 내놓기도 하고 있고, 네, 이거 있고 뭐 중국 리오프닝도 그렇고 뭐 DDR5 뭐 2분기, 3분기 이런 모멘텀이 있긴 있죠. 네, 참고하시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19일이니까 내일 모레 또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한국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8%였어요. 수출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은 좀 속도가 좀 가파른데 지난 한 달 전 11월 1일과 11월 10일까지의 이렇게 수출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달 전에는 마이너스 2.5였는데 이번에는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수출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뭐 반도체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TSMC랑 삼성전자인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TSMC가 파운드리 비중이 오히려 한 2% 이상 증가했고 삼성전자는
16%가 깨져서 네. 한 0.9% 점유율을 잃었죠. 어허. 네, 근데 네. 3분기 보면은 삼성전자는 디램의 비중도 낮아져서 40% 초반까지 내려왔고 예. 또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매출이 그 낸드의 매출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낸드보다 아 그래 이제 파운드리가 더 중요해졌고 또 최근에 뉴스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좀 더 공정도 조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로 조금 이제 뭐 공정 전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 삼성전자에 있어서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해졌어. 예. 근데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음. 이 정도로 좀 이게 힘든 상황인데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이와 같은 반도체 지원법 그래서 지금 여러 주요 국가들이 그 자국 내에 반도체 산업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한국을 보면 그 이제 지원법 관련된 그 K-칩스법이라고 있는데 반쪽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국회에 들어갔는데 아직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4개월 개월로 따지면서 5개월째인데 네네.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아니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 지금 TSMC가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거든요. 네. 소니랑 덴소 공동으로 짓기로 했는데 거기에 일본에서요 정부에서 그래 그 짓는 거 그 비용에 우리가 반 대줄게.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그 금액이 4조 원이 넘어요. 네, 4조 원이 넘고 또 어디지? 또 이제 뭐 마이크론이 또 추가 증설을 하는데도 또 일본 정부에서 또 지원해주고. 네. 네, 정말 장난이 아니죠. 중국도 지금 뭐 미국에서 하도 제재를 하니까 뭐 엄청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좀 한국이 조금 좀 많이 늦은 게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그래서 주가도 뭐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6만 원 안 되고 하이닉스도 지금 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좀 전폭 지원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런 게 정말 아쉬운 것 같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게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좀 VR 또 오늘 아침에 방송을 개장 방송을 했는데 또 대표님께서 여기 뭐 VR, IR 좀 관련돼서 좀 또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증권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자료는 이제 대신증권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최근에 VR, IR 관련돼서 대신증권에서 100장이 넘는 증권사 이렇게 분량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 나무가를 좀 소개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VR, AR 예, 여기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헤드셋인데 여기 한 2023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죠. 네, 여기 우측이고 이거 출하량입니다. 예. 그래서 출하량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구나. 그래서 2023년부터는 왼쪽 거는 네 팀장님 KB증권입니다. 좋은 자료네요. 네. 숫자도 신뢰가 가고. 네. 네, 유독 신뢰가 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왼쪽 자료 보시면 2030년 XR기 같은 경우는 네, 좀 빠르게 2023년에 3,600만 대. 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무려 2배.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10억 대. 그리고 오른쪽은 NH투자증권의 자료인데, 그러니까 자료가 앞에 대신증권, KB증권, 이번에 NH인데, 2023년에 보면은 네, 여기 증감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죠. 여기 한 60% 증가하는 거예요, 내년에. 네. 그래서 출하량도 그렇고 2022 올해와 내년 봤을 때는 증감률도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내년 다음 달에 있는 2024년 CES를 기점으로 해서 가상현실로 이어주는 이제 AR, VR 디바이스와 기술이 주목받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CES에서는 진짜 예전 대비해서 이제 공간도 한 40% 확대가 되었고 또 웹3와 함께 메타버스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년에 CES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내 기업들 아침에도 정말 이렇게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혁신상을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네.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뭐 레티널, PNC 솔루션, 셀리코, 비주얼 캠프, 가우디오 랩 말고도 정말 유명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의 네이버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네네네. 제가 이 기업들을 한정 이렇게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기업들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 PNC 솔루션을 제가 왜 그래도 밑줄을 쳐놨냐면 여기 PNC 솔루션이 아닙니다. 예. PNC 솔루션은 찾아보니까 네. 내후년에 2024년에 예.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거. 상장?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투자증권과 이제 체결을 했더라고요. 네, 상장 주관사로. 그래서 그래 PNC 솔루션은 좀 기억해 두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뭐 관련된 종목으로 뭐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저렇게 주의 깊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이건 NH에서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뭐 APS 홀딩스, 선행 시스템 뭐 이 두 종목 그리고 뭐 뉴프렉스, 하이비전, 나무가 제가 봤을 때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나무가고 두 번째는 뉴프렉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는 최근에 좀 매매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럼 팀장님 어떤 종목을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원픽은 원픽? 네. 원래 탑픽은 뉴프렉스였고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정말 기관이 네.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습니다. 네, 제 화면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어쨌든 오큘러스 퀘스트 향으로 오큘러스 향으로 이제 독점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 FP11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주가가 좀 밑에서 바닥에서 한 5,000원 밑에서 8,000원까지면 3,000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60%인가요? 네, 60%. 네, 60% 올라서 한 8,000원 위에서는 조금 챙기시는 것은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 음봉이 하나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애플이 출시가 연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때 유명한 뭐 그것도 보여주셨고. 네, 사모펀드가 완전히 이거 확 다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시 또 사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조정 좀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듣고 대신에 이번에 올라오면 지난번에 이 음봉이 시가 있잖아요. 7,820원.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렸던 분들이 물량을 많이 낼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때 그때 못 팔아서 그때 팔 걸 후회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무가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양봉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도 좋지만 최근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아까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사 좋죠. 네, 하이비전을 저는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하이비전이 어디 있을까요? 네, 하이비전은 한번 여기 있네요. 일단 이게 카메라든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 많잖아요. LG 이노텍부터 나무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XR 기기 관련해서 뭔가 조금 한 발에 더 걸치려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이미 시총이 크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뭐 해봤자 별로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 나무가랑 하이비전 시스템이 3,000억이 안 되니까지 두 개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나무가보다는 이제 이 하이비전을 조금 보는 이유는, 나무가는 보니까 뭐 약간 수급적으로 물량이 약간 조금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아하는 보는데 혹시나 그 물량이 소화되면 한번 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쨌든 3D 센싱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이 물량이 확대가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 쪽으로도 이 뭐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네, 아, 여기는 그 자료는 없네요. 어쨌든 수급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내년도에 크게 뭐 이럴 건 없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매출액 추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2017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인가요? 네, 이렇게 한 번씩 팡팡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뭐가 있었냐 보니까 스마트폰의 주요 그 스펙이 변화가 됐을 때, 네네. 그때마다 매출이 한 번씩 툭툭 튀더라고요. 근데 내년도에 가장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애플이 이제 폴디드 줌, 이제 자망경 구조로 되는 그 부분을 도입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러면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좀 수혜를 보지 않겠나. 고객사, 그 다음에 노치 스펙 변경되는 거 등등. 이 고객사의 제품의 스펙 변경이 내년도에 일어난다면 혹시나 이 XR, AR 관련해서 모멘텀이 조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조금 지연된 거 하더라도 뭐 괜찮지 않아. 그건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AR, XR 기기 출신 모멘텀은 네. 그거 말고라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숫자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여기 잠깐만 한번 보면, 네, 여기를 볼까 한번 보시면 또 특이한 그림이 딱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AR 기기 관련해서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요거거든요.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 맞네요. 17년이랑 21년이네요. 네, 요거 키워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네, 요 부분이 내년도에 저런 그럼 애플 고객사의 스펙의 변화가 좀 나타나면 요때처럼 보면 행보하다가 스펙 변화했을 때 한번 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행보하다가 변화했을 때 튀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다시 좀 튀어오르는 그런 그림이, 이건 3분기까지 아직 다 안 된 거니까 네,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쨌든 이 AR, XR 시장에 우리가 기대가 지금 점점 커지는 이유가 IT의 신이라고 하는 애플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메타의 오큘러스 가지고는 보니까 성이 안 차는지 애플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항상 이제 그런 시장에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 뭐 거의 뭐 확장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산업이. 지금 그럼 애플이 AR, VR을 내년도 빠르면 1분기, 늦으면 상반기 정도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팀 쿡의 CEO가 계속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좀 저도 이제 업계의 이제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에 애플이 궁극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광고 시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공유를 해줘서 너희들이 광고하고 싶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뭐 먹고 살아라. 그래서 페이스북한테도 주고 뭐 공유를 많이 해줬는데, 작년도인가요? 원래부터인가 어느 순간 딱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는 이제 밖으로 이제 공유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직접 이제 광고 시장에 뛰어들겠어라는 그런 부분의 신호탄인 거고, 대신에 근데 광고를 어디인가 하려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애플은 없다 보니까 광고 플랫폼 같은 효과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메타버스 환경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막 광고를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 저도 이제 처음에 제페토 나왔을 때 처음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왜 뭐 신발도 살 수 있고 옷도 입힐 수 있고, 근데 그 주위에 보면 뭐 우리 유명 브랜드들 구찌 뭐 이런 것들도 왜 막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해서 애플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광고 시장을 자기들이 직접 해서, 스마트폰은 어쨌든 정치한 시장이니까 다른 먹고 살 걸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런 것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에 또 보시는 분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XR이 애플이 뭐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애플이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들어오면 방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뭐 가족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것도 네. 말씀드리면은, 이게 나무가가 아니고 그 이제 나무가의 모회사가 드림텍이고 드림텍의 모회사가 유니캐스트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유니캐스트를 이제 탐방을 갔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여의도에 이제 계셔서 이제 유니캐스트 들으면서 네. 뭐 드림텍, 나무가도 좀 들었는데 드림텍의 그 대표이사 회장이 이게 실력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나무가도 2018년인가 19년에 굉장히 좀 힘들 때 정말 저렴하게 잘 인수를 했고 드림텍 같은 경우는 2010년 전인 것 같아요. 네네. 2007년인가 지분 한 45%를 한 90억에 인수. 지금 드림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6, 7천억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90억에 샀으니 그래서 유니캐스트의 그런 뭐 유니캐스트는 좀 약간 자율주행으로 그래도 조금 이제 그렇고 네. 근데 다 이제 기술력이 있죠. 그래서 유니캐스트의 대표는 제가 들은 거는 이렇게 가끔 이제 기술 동향을 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실리콘밸리도 좀 대표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나무가도 저렴하게 인수해 드림텍도 저렴하게 인수해 참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네.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읽으시는 것 같네요, 그죠? 네네. 네. 정말 발빠르게 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동차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그래프를 네네. 하나 오늘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그래프를 안 보여드리고 넘어갈 뻔해가지고 요거 잠깐 업데이트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전기차 수요 감소 이 네. 불안감이 지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고 네네. 그게 아니더라도 전기차 꼭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완성차 판매 증가율 자체가 감소하더라라는 그래프가 NH투자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셔가지고 네네.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완성차 판매는 감소. 그래서 내년도가 경기 침체가 진짜 올지 안 올지는 그리고 이미 뭐 약간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굵은색의 그래프가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변동률이고 아래쪽에서 가는 선이 완성차 판매 증가율인데 지금 보시면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좀 올라갔다가 그죠? 네. 예, 네, 그렇죠. 경기 슬로우 할 때 같이 좀 빠졌다가 이렇게 또 회복됐다가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가 조금 좋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지금보다 회복을 하려면 경기가 요 선이 굵은 선이 이렇게 좀 돌아줘서 그렇죠.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차값이 네.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한 4, 5천만 원 하니까 네, 요즘은 뭐 조금 뭐 옵션 달고 하면 거의 7, 8천만 원 뭐 하지 않나요? 저도 뭐 차 안 사본 지 오래돼서 네요. 그랜저 조금 좋은 거 사시면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한 달이 건너서 들었는데 제네시스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그래 뭐 이렇게 대출해갖고 하면은 그래 월 한 35, 6만 원만 내면 네. 되게끔 맞춰 놓은 거죠. 부담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출시됐고요. 이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자 얼마 내요? 그러니까 90 몇만 원. 아, 그러니까 이게 30 몇만 원과 90 몇만 원은 차이가 크지. 그래서 그죠. 제네시스 안 받을게요. 네, 진짜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다른 트리거가 먼저 이 경기를 돌려세우거나 아니면 판매 증가율을 조금 회복시킬 만한 모멘텀이 다른 게 또 터지면 선행해서 움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돌아서면 좀 서서히 좀 자동차도 바닥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호흡을 좀 길게 지금 뭐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뭐 좋게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닌 거죠. 이게 경기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오늘 수급 특징주 관련해서 또 혹시 뭐, 저는 오늘 조금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엔터 쪽을 좀 하나를 지금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쪽을 지금 여기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다 아실 텐데 여기 자료 보시면은 SM과 하이브랑 JYP 엔터인데 제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읽어드리지는 않겠고. 근데 SM은 오늘도 좀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또 이제 뭐 60페이지가 넘는 걸로 해갖고 회사에 좀 요구를 했고. 근데 SM 잠깐 차트를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시면은 여기 수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좀 봐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SM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SM이요. 지금 거래량 아래를 봐볼게요. 여기 파랑색이 외국인 지분율인데 11월 여기 11월 14일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정확히 칼입니다. 10%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 지분율이 몇이냐면 무려 16.3%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네. 6%나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거.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이상의 비사가 뽑았구나. 그리고 최근에도 좀 이와 같은 좀 일정들이 오늘도 음반 발매 NCT 드림에서 있었고 1월 1일에 또 이제 뭐 이와 같은 일정이 있었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하이브도 뭐 제가 이제 하이브의 뭐 르세라핌, 뉴진스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정말 이런저런 좋아하세요? 네 정말 많은 네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일단 그것보다 일단 수급에서 뽑았다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네, 네. 하이브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 일단 요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요걸 한번 봐봐야 되는데 10월 1일부터는 4분기부터의 수급을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 4분기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네. JYP 엔터를 964억 1위예요. 또 SM을 930억. 그러니까 한 1,800억, 거의 한 2,000억을 매수한 거죠. 네네. 그런데 요거를 코스피로 바꾸면 하이브로 넘어갈게요. 여기 기관 쪽. 하이브를 기관이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00억을 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4분기 들어서 JYP랑 SM을 합쳐서 한 2,000억 매수했는데 한 종목씩 이렇게 900 몇 억씩. 근데 기관은 한 종목으로만 그냥 하이브로만 코스피에서 1,600억을 샀다. 그래서 기관이 정말 많이 샀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예. 뭐 르세라핌보다 뉴진스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뉴진스는 1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입니다. 네. 예. 그 이제 그 뭐죠? 그 YG의 그 블랙핑크가 2위고요. 그래서 블랙핑크도 넘어섰고 또 그리고 그 걸그룹 내에 개인적으로 그런 평판도 아쉽게 2위이긴 합니다. 근데 민지, 뉴진스 이제 민지 씨가 근데 1위 이제 수지도 넘어섰어요. 민지 씨가. 네. 그래서 대신에 그럼 1위가 누구냐? 이게 제니를 못 넘긴 하는데 제니. 제니도 이제 어쩌면은 좀 큰 차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리고 뭐 뉴진스의 뭐 1월 1일 앨범 발매일도 그렇고 뭐 르세라핌의 1월 25일에 이제 일본에 이제 뭐 피어리스 이제 정식 발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내년에 신인 팀을 무려 4팀이나 데뷔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JYP 엔터는 뭐 JYP 엔터도 내년에 신인 4팀을 데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 팀을 정말 4팀이나 데뷔시키려는 것도 참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스트레이키즈가 그렇죠.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이나 뭐 콘서트 규모 같은 거를 봤을 때는 BTS를 거의 뭐 따라가듯이 잘 나가죠.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데뷔하고 올해 5년 차인데 지금 BTS가 10년 차거든요. 그러면 5년 차로 봤을 때 정말 그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앙코르 공연을 이제 2월 달에 일본에서 2번 하고 원래 3월 31일 북미의 스타디움에서 1번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금방 전성 매진이 되니까 미국에서 한 번 더 4월 2일이 추가로 한번 잡힌 거죠. 그래서 북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 K-팝 남자 그룹에서는 2번째입니다. BTS 다음으로.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한 모멘텀이 있구나.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내년에 매출을 보면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이 뭐 나타날 것으로 그런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엔터 쪽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급 관련돼서 또 뭐 2종목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첨보가 내년에 뭐 추가 증설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좀 수요가 많은 또 인기가 많은 LFP 배터리 사용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특수 전해질 쪽 모멘텀이 있다는 거. 그리고 A스토리 오늘도 좀 올랐지만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2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당 원작의 DAO
그리고 340일 이 두 개가 이게 웹툰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 3분기 이후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요 두 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좀 수급만 좀 한번 살펴보면은 첨보랑 A스토리 차트 한번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스토리를 보시면요. 최근에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 기관이 요렇게 요거 네, 기관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A스토리를 진짜 쭉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넓혀서 보시면요. 기관의 수급과 주가 동향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움직일 때 기관이 샀었고요. 주가도 이렇게 움직일 때 기관이 또 샀었고 또 최근에도 보면은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A스토리는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큰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 웹툰 쪽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A스토리 좀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 초점해서 기관 수급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종목 특징주. 네, 그래서 수급 쪽 네.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게 있어서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개장 전 방송에서 이제 AI 챗봇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린 게 있거든요. 오늘 관련주도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오늘 때마침 또 관련된 부분이 움직여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는 사이에 요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플리토가 15% 움직이고 그다음에 마인즈랩이 15% 움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네. 과연 이 AI 챗봇이 얼마나 이제 좀 움직였고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대화를 나눴을 때 진짜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저는 되게 특이했거든요. 네네. 2주 전부터 제가 이거를 만져보면서 방금도 제가 아바타2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네. 이건 이제 로봇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던데 한글 말고 영어로 해야 훨씬 더 좀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로봇 전문가 분께서.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아바타2라고 이렇게 조회를 하니까 아바타2 이즈 해서 2009년도 이 아바타가 나왔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글로 이 AI 챗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AI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애플 AR 글라스도 방금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게요. 애플 AR 글라스도 어떻게 얘가 설명을 해주는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키워드가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좀 재밌다. 그리고 꼭 영어로 안 해도 된다. 제가 이거 815 이 머니토기라 쳤더니만 네. 너무 웃기게 나와가지고요. 이거 한번 재미나서 그냥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리고 바로 종목 상담 해드리죠. 이렇게 한글로 쳐도 된다는 거죠? 네, 한글로 쳐도 네네. 되는데 조금 설명이 생뚱맞게 나와요. 또 네, 기대되는데요? 대표님 실망하실까봐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815 모니터 유튜브라고 이렇게 치면 이 영어로 나와요 또. I'm sorry. 예. 이해 못하겠다. 예. 구체적인 컨텐트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구나. 영어로 나오는데 네네. 사실 한글로 이게 표현을 또 하거든요. 뉴챗에서 새롭게 하면 근데 815 모니터건 유튜브 뭐냐라고 했더니만 그 무슨 뭐더라? 요리하는 방송 요리. 그렇게 소개하길래 주식을 요리하니까. 네. 그래서 좀 815가 더 커야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팀장이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이요? 네. 제 이름까지 저는 이사님 정도는 돼야. 아닙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또 한 2주 뒤에 또 재밌게 요거는 시간 있으면 그때 한번 또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고.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것 중에 3강 MNT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우리 휴림노버드 우리 이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강 MNT가 풍력 쪽이잖아요, 그죠? 풍력이고 아니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프라 투자할 때 들어가는 아주 조금 강한 이런
강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런 하부 구조물 만들 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이 평소보다는 거래량을 조금 수반해서 하락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 내용을 보니까 오늘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딱히 제가 찾아봐도 뭐 뉴스라든지 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봐서 뭐가 있나 싶어서 보면 특별히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왜냐하면 평소에 없던 거래량이 오늘 조금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평소보다 좀 큰 거래량이 나왔죠, 음봉이. 예,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200일선도 오늘 완벽하게 깨버리는 네. 그런 그림도 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조금 계속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은 기관들의 매도까지 겹치다 보니까 200일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엔 그러면 이 회사가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요 구간 어디죠? 네. 2만 원대에서 19,000원. 요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턴을 좀 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하려면 두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들어와야 되겠죠. 풍력 쪽에 뭔가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든지 네. 그죠? 근데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전체적으로 뭐 유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70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다음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약간 주춤하면서 네, 그렇죠. 근데 과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의 경쟁력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이 삼강 M&T가 하는 원래 하던 본업이 조금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뭐 뒷받침이 되면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여기 19,000원과 2만 원 사이의 저점은 이번에도 좀 지켜주지 않을까. 물론 공매도 단기적으로 여부에 따라서 조금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그때 조만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4분기 실적까지 조금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어차피 뭐 며칠 안 있으면 결산 실적 좀 있으면 이제 또 나올 거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급하게 트레이딩 하실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 업황의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4분기 실적까지 한번 보시면서 이걸 내가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끊을 것인지 그 부분들 업데이트하면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공매도와 뭐 해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물을 탄다든지 추가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뭐 상담 요청 들어온 것 중에 하나, 네, 그 휴림 로봇, 네. 네,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3,200억 원대인데요. 참 이게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좀 이와 같은 좀 이제 움직였었고 이제 이후에는 뭐 아래 거래량도 보시면은 뭐 없어요. 예. 근데 로봇주가 그동안 하반기에 들어서 움직이지 않았냐?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쵸. 딱 보면은 하나만 보면 그래도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움직였죠. 네, 기관이나 또 뭐 수급 좀 되고 실적되는 SPG 같은 경우는 네. 상반기뿐만이 아니고 올해 고점이 9월 달에 나왔고요. 네. 뭐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들어온 만큼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은 슈림 SPG는 그래도 실적이 되는 회사인데 슈림 라봇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기업 정보를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네, 2018년도부터 지금 네, 매년 적자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3분기까지도 매년 영업이익 적자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니 로봇이니까 뭐 실적이 안 나와도 좀 뭐 매매는 해볼 수 있죠. 네. 있는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는 아 그래 실적이 되는 기업을 그래도 매매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월봉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는데 20월선, 20MA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가격이 한 1,765원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1,800원 전후한 가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야 될 그런 가격권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 네. 근데 뭐 여러 모멘텀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하반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음을 봤을 때는 조금 로봇에서도 좀 약하다. 실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 1,800원 전후까지 뭐 여기서 추가 하락할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로봇 모멘텀이 있어도 못 갖고 그렇죠. 실적도 안 되다 보니까 참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 그 상단까지 설명을 우리 잘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단까지 하니까 또 1시간 정도가 네. 지금 넘은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길어지면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네, 좀 하면 올해 어떨까 찐시황은 이제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거. 저도 같이 하는 거는 그렇죠. 마지막이죠. 네, 같이 하는 건데. 이사님하고 같이 안 하면 저도 안 할 거니까. 아, 네. 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올 한해 네. 우리 8.15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사님 많이 또 애써 주셔가지고 매일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 대표님이 그런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해서 먼저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도 우리 8.15 가족분들을 위해서 좋은 또 인사이트로 좋은 내년도 시장도 험난할 것 같으니까 네네. 네,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재충전 잘 하시고요. 네. 자, 네, 8.15 가족 여러분,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개당 전 방송에서 조금 더 연말 직전까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또 우리 이상희 이사님과 함께 또 야간에 이렇게 찐시황 열심히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